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메그 손재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도산의 아카데미에 왔는데요. 제가 흥사단 퀴즈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대학로에 살아가지고 동숭동에 살아서 흥사단에서 한자 공부하고 또 도선생님 과 관련된 또 많은 얘기도 듣고 해서 거기서 이제 자라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ES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CES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는데요. 그 CES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지금 어, 많은 변화가 또 있는데 뭐 실시간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큰 일들이 그 AI 쪽에는 굉장히 많았고 그게 우리 일자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앞으로 국가 경쟁력 우리 우리 자녀분들 직업이 제대로 안전한지 우리도 지금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CES에서는 그냥 일반 트레이드 쇼가 아니고 굉장히 큰 화두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지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CS 많이 뭐 매년 가는데요. 그래서 CS 주최 측이죠. CTA 회장님인 게리 샤피로 회장님을 이제 매년 봬요. 그리고 이제 지난 작년에는 한국에 오셨을 때도 이제 같이 모시고 CT 회장단 원투 쓰리 다 모시고 제가 국회의장실에 가서 우원식 의장님 같이 미팅도 주선하고 했었는데 올해도 1월 달에 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올해 CS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좀 의문현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볍게 물어봤는데 좀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다,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맛이 어떤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먹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 아이스크림 있는 거 저게 아는 맛일까요, 우리가? 먹던 우리가 그 아는 그 아이스크림 맛인지 다 아이스크림 그 맛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CES라는 그런 새로운 먹어보니까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플레이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우유 자체가 바뀐 그런 쇼였다. 그런 완전히 AI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말로 하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예. 예. 동영상 보시면은 LG 패스트는 이거 예, 이렇게 한국으로 보는 되는데 한국 업체인데 이게 폰 만드는 업체죠. 이렇게 이제 산업용 로봇들도 많이 나왔어요. 예, 이런 건 되게 좋겠죠? 예, 화장실 로봇. 여기는 푸드테크 전시장인데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도 로봇처럼 보이는 건데 앞으로도 키오스크가 로봇처럼만 바뀔 것 같아요. 여기는 누라 로보틱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빨래 개는 로봇, 집안일 도와주는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물론 오류도 아직은 오류가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로봇. 여기는 이제 센스 AI라는 회사인데 엔진 AI죠. 엔진 AI라는 회사인데 예, 킥복싱하는. 그 옆에 유니트리는 또 복싱도 하고 있었고 이거는 뭐 무술하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샤르파의 핑퐁봇. 그래서 이제 지금 탁구 치는 로봇이죠. 휴먼드라고 하는 그 땡기는 회사인데요. 중국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춤을 추고 A로봇
한국 업체입니다. 한재권 교수가 하는 회사인데 인류 탁구나 이런 데서 하면서 도와주려고 유튜브에서 가지고 바리스타 분이죠. 저는 이제 학교 배우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이동호 탁구라는 회사가 이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한국 회사는 아니고 아까 이제 샤르파 로봇 옆에 있어서 같은 회사인데 도박보시죠. 여기 손잘 떼요, 샤르파는. 그래서 손으로 얇은 카드를 이렇게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하이센스 그리고 여기 PCL AI는 나는 LG의 플로이드고요. 그럼 이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대로봇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전에는 진짜 많이 나갔을 때 스파트였죠. 인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개로봇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레이더 업체고 라이더 업체고요. 이제 라이더 시장장을 완전히 장악한 중국 업체고요. 할 것. 이게 이제 CES에서 공식으로 나온 영상인데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한 몇 대 정도 지금까지 뭐 like the connectors and the cable right, for high-speed communication. Yes. 그럼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죠? 우리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는데 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와, 로봇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넘겨서 예, 다시 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CES 쭉 15년째 계속 봐왔는데요. 올해는 작년도 AI였고 올해도 AI였는데 무엇이 달랐는가? 작년에도 이렇게 좀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AI 에브리웨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AI가 많은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그리고 가전 냉장기 세탁 냉장기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또 많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게 이제 AI 에브리워 이런 것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AI가 인프라로 정착하는 그래서 AI 피지컬 AI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완전 에이전틱 AI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차별적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경계가 많은 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번에 뭐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많이 한국에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현대차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로봇 만들고 또 로봇 만드는 회사는 또 이종 업종으로 막 넘어가고 이런 경계가 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업종 간 경계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그렇게 경계가 소멸하는 지점에 융합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 그게 AI 컨버전스라는 AI 융합이었다. 근데 우리가 알던 개념의 디지털 컨버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각 영역이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면이었다면 지금 AI 컨버전스는 기술뿐만 아니라 뭐 조직, 그다음에 문화, 경제, 지금은 안보, 에너지, 인프라, 디바이스, 헬스케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AI로 융합이 되고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큰 틀에서 이게 큰 씀이었는데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CES 이번에 몇 명 정도가 왔냐면은 한 14만 8천 명 정도 이번에 왔습니다. 지난해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는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거 올해는 이제 한국 분들은 아마 한 14,000명 정도,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CS 특징인데요. AI 출품 건수가 뭐 29%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참가 업체들도 포춘 500, 포춘 500 기업 중에 300개가 또 참석을 했고, 한국은 세 번째로 많은 나라, 이번에. 작년에는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였는데, 올해는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어디요? 그렇습니다. 마침 우리 선생님께는 여기 도산 아카데미에서 지금 독도 소주 있습니다. 독도 소주. 독도 소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예. 이거 세 개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스원에서, 예, 시스원에서 준비한 독도 소주 세 개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졸릴지 모르니까, 예, 이렇게 퀴즈를 가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0개국 이상 오고요. 55%가 임원급이에요.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많다. CS가 뭐 한국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데 가면 한국 사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5%가 임원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반 14만 8천 명 중에 절반 7만 명 넘게 세계 각국에서 C레벨들이 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 구미 담당자들이 와요. 그 말은 내가 고개를 돌리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회사의 임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회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뭐 대표님들, 전무님들 쑥 가면은 그분이 뭐 대표고 전부가 알게 뭐야. 거기서 다 참관객들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에서 임원급들이 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자들만 7천 명이 옵니다.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기자들이 7천 명이 오는 이벤트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지난 에이펙 때도 7천 명까지는 안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그죠? 월드컵이나 올림픽 정도 오는 이벤트가 한 그 정도 올 것 같아요. 더 많이 오겠죠. 사실 그 스포츠 이벤트들은. 근데 이 단일 쇼로 7천 명이 오는 기자들이 다 쓸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치하면 좋은데 이게 기자들 7천 명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좀 만들어야 되겠고요. 마곡 여기 코엑스도 오픈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들과 한국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부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프레스 릴리스를 해도 한국 사람들만 보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기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7천 명 기자들이 와서 기사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 앉아서 한국인들끼리만 와가지고 우리끼리 와가지고 한국과 나가지고 합니다. 음? 그게 그런 우리가 가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가면 열심히 우리 물건 팔아야죠. 가서 우리 물건 팔고 우리 비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한 것을 똑같이 한국에서 한 행동을 똑같이 미국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잘 생각보다 CES에 우리가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1년에 얼마 쓰는지 아세요? 8천억 씁니다. 한국에서. 예? 그 정도로 많은 돈을 쓰는데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더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7천 명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의사결정권자다. 그래서 판매, 세일즈, 마케팅,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한국 업체들은 가면 이제 고질병들이 있죠. 기술만 얘기를 하고 살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만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제가 별도로 혹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ES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토픽은 크게 32가지 카테고리였습니다. 그 중에 4가지로 크게 보면은 피지컬 AI,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그리고 통틀어서 그냥 AI 좀 더 토픽 그래 한 가지만 꼽아봐 이러면은 피지컬 AI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보였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번에 피지컬 AI가 많이 보였고, 그거는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고, 뉴스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왜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아마 AI 버블일 거예요. AI 버블. AI 버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올해도 오픈 AI 상장을 하고, 뭐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하고, 어, 11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IPO, 비상장 기업이 지금, 그, 1조 원도 힘든데 지금 1100조 원, 그러니까 지금 유니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한국에서 유니콘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유니콘이 지금 베이비 수준이에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버블 아니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오픈 AI가 1100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매출이 일어나느냐? 멀티플이 도대체 몇 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새로운 상식을 쓰고 있는 게 지금 AI고 엔비디아고 그런 업체들이죠. 많은 기업들이 그런 위기를 당연히 있습니다. 버블이다. 버블이 터질 것이다. 또 유럽에서는 버블이 터져 주세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세요. 이틀에 한 번씩 버블 터져라, 버블 터져라 주문을 외웁니다. 유럽은. 왜냐? 미국에서는 게 꼴 보기 싫거든요. 너무 싫어. 미국에서 미국 애들만 잘 나가는 게 너무 싫어. 유럽은 뒤처지고 있잖아요. 확실히 뒤처지고 있죠. 버블, 버블, 버블. 버블 팝 맨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래요. 어, 기업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번, 그 AI가 모바일과 PC에서 그냥 이렇게 요약해주고 또 대신 얘기해주고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자신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 회사에 많이 쓰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생산성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그 가치가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가치를 느끼고 있으시는지 who knows?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 기업들은 절박합니다. 지금 터지면 안 되니까. AI 버블 터지면요 환율 2,000원 넘어가요. 고통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버블 터지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조정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뭔가 보여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유용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피지컬 AI, 야, 공장에서 쓰인다. 사람 대신에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인구가 줄고 일할 노동자가 없으니까 AI 휴머노이드 만들어서 거기 투입하겠다. 인구 부족 메꾸겠다. 그리고 AI 뭐 피지컬 AI 집에서 노동 시간, 그 여성들 집에 엄마들 또그 육아휴직하고 있는 아빠들 집에서 노동 시간 때문에 빨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사 노동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거를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시간을 줄여주겠다. 이런 가치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올해는 증명하는 애기 때문에 그런 증명하기 위해서 피지컬 AI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조연설자들 7명인데 젠슨항은 뭐 공식 그 기조연설자는 아니고요. 젠슨항 CEO는 이제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었고 나머지 이제 기조연설자인데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젠슨왕이었습니다. 왜냐면 지난해에도 뭐 피지컬 AI다 또 이렇게 뭐 에이전틱 AI 시대다 좀 이따 나올 그래프 그런 것도 제시하는 게 젠슨왕 CEO고 지난해 또 기업 가치도 뭐 80% 가까이 올랐죠. 근데 올해는 기조연설을 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뭐 알파마일 발표를 했고요. 또 양현칭 그 레노버 기조연설에 나왔죠. 지멘스 기조연설에 나왔죠. 캐터필러 기조연설에 나왔죠. 사실상 찬조 출연을 기조연설 3번이나 나오면서 주인공이 됐어요.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많이 뭐 주식 혹시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이제 알파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보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LLM이 랭귀지 모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월드 모델 아이고, 예. 엔비디아는
월드 모델이 있고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인 코스모스,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모델인 네모트론, 그리고 기후, 어스투라고 이제 기후 그 모델이 있어요. 그 기상청에서 쓰는 거. 그 모델이 어스투. 그리고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VLA 계열의 모델인 또 그루트. 또 이번에 나온 이번에 자동차 로보택시를 위한 모델인 알파마요까지 이번에 나왔죠. 이 알파마요를 이번에는 이제 벤츠에서 이제 공개할 때 벤츠랑 같이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 지금 로보택시는 웨이모와 죽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올해 또 6월 달에 또 다시 업데이트해서 나올 건데 많은 업체들이 같이 이 산업에 뛰어들어야 로보택시 가격이 또 낮아지고 생산 그 로보택시 자체도 생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픈한 것처럼 오픈을 했어요. 그게 이름이 알파마요입니다. 그리고 알파마요를 만든 친구가 알파마요를 만든 그 부사장이 이번에 현대차의 사장으로 갔죠. 그게 이제 박민우 부사장이라고 뉴스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박민우 부사장이 엔비디아 부사장이 이번에 현대차 42닷 송창현 대표 다음에 박민우 부사장이 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 뭐 젠슨 박수 받고 그 파견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박민우 부사장 전 잘 아는데 그 이걸 만들고 이거 다 끝나고 발표하고 현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앞으로 현대에서 어떻게 자동차 로보택시 할지 좀 박민호 부사장 얘기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엔비디아가 이번에 로보택시 발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젠슨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인간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자리 파괴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을 메워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력 부족을 메워준 AI 이민자다. 우리도 이제 건설 현장에 가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인 노동자 있는데 이런 것처럼 로봇도 그냥 AI 이민자다. 노동력을 보완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나 또 젠슨 황 CEO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벌써 일주일 됐나요? 지난 금요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이번에 발표한 게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모델 S, 모델 X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모델 X, 모델 X를 단종시켰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모델 X, 모델 X 라인이 프레몬 공장에 있는데 그 자동차 라인 있잖아요. 자동차 라인의 그 라인을 뜯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라인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럼 휴머노이드 몇 대 생산할 건지 아세요? 몇 대? 정답.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0만 대. 이거 좀 이따가 드릴게요. 예, 예. 퀴즈 아닌데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100만 대. 뭐 올해 당장 100만 대는 아니겠지만 휴머노이드 100만 대를 한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100만 대 상상해 가십니까? 휴머노이드 100만 대. 근데 일론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제가 그 안에 직원들도 아니까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100만 대 어디다 생산하냐? 이거 어디다 사느냐? 일론이 하는 말이 휴머노이드 수요는 너무 많다, 지금.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생산이 안 돼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안 되는 결정적인 바틀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없어서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로봇을. 그래서 이번에 일론이 어나운스를 했죠. 그게 뭐죠? 테라팹이죠. 반도체 회사 만들겠다. 일론이 이제 테슬라가 반도체 산업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지금 뭐 그것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그게 그 팹이 테라팹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휴머노이드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로봇 보셨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휴머노이드 보면 이게 사실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많이 봤는데 아직은 쇼케이스 정도일 뿐이에요. 근데 좀 더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지나면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상으로 느끼실 수도 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많이 투입되는 것을 이제 뉴스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전초를 그 전조 같은 거를 CES에서 눈으로 보고 이런 C레벨들이 젠슨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 AMD도 기존연설을 했는데요. 리사 박사는 리사 CEO는 5년 내 컴퓨팅 요타 플롭스 시대를 얘기하면서 지금 컴퓨팅의 100배 정도 필요하고 100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다. 이번에 실적 발표 어제 나왔던 알파벳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메타 실적 발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수요는 많다. 공급이 딸린다. 그 말은 지금 아직 버블 터지려면 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레노버는 뭐 이따 중국 얘기할 때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멘스는 EDA 업체죠. 근데 지멘스도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이제 7년 내에 이제 AI가 산업환도 바꿀 거다. 7년 내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AI가 산업용 OS 이제 공장에 돌아가는 이제 OS를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겠다라고 지멘스는 이번에 얘기를 했고요. 캐터필러는 이제 물리적인 세계 엔비디아 이러면서 공장 또 이제 공장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이게 포크레인 포크레인 만들잖아요. 근데 캐터필러 캣이죠. 그 AI가 제일 필요한 게 건설 현장 아니야. 사람들 떨어져 죽고 또 공장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로봇 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지금 말이 안 된대. 그래서 이 캐터필러가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우리가 건설 현장에 엔비디아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바스는 이제 광고 회사인데요. 이게 하바스와 맥킨지 여기도 이제 우린 팟캐스트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핵심 그 코멘트는 이게 광고 회사와 컨설팅 회사 좀 굉장히 AI 때문에 어렵죠. 저는 뭐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지금 많은 AI 투자가 다 기술 투자만 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10%, 20% 정도밖에 안 되고 다 기술 투자만 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인데 이 AI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조직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다 기술 얘기만 하고 있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고는 기조연설은 아닌데 기자회견을 했었죠. 또 레고에도 스마트 브릭 하면서 또 이제 초소형 실리콘 칩을 이제 레고 브릭에 넣는 거예요. 예. 이거 발표하니까 저 레고 팬 클럽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응?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AI를 애들한테 주느냐? 베이비들한테 애기들 그 듀플로 거기다가 AI 이런 거 하면 어떡하느냐? 지금 AI 없는 세상에서 애들 할 자유를 줘라 이러면서 어쨌든 레고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회사 좀 어렵습니다. 매출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기업 가치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피지컬 AI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뭐 원톱 중에 하나 회사가 사실은 현대차 아틀라스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아틀라스 내놓고 주가 많이 올랐죠. 그죠? 주가가 20%, 40, 뭐 순간 70%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20% 정도 올랐습니다. 현대차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이번에 들어가신 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보입니다. 예, 괜찮아 보입니다. 현대차. 추천합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왜냐면,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현대차가 자동차를 지금, 360만 대 정도 파는데, 364만 대 정도 파는데, 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작년보다 뭐 50만 대 더 팔았다고 해서 지금 주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익이
지금 뭐 8, 9% 정도죠. 테슬라는 11, 12%지만, 근데 갑자기 테슬라처럼 뭐 10% 영업이익률이 생겼다 이런다고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렇게 안 오르죠. 왜냐? 거기는 현대차는 그냥 자동차 회사일 뿐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는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잘해봐야 열심히 해봐야 토요타, 그죠? 열심히 해봐야 또 GM, 포드랑 비교가 됩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아틀라스를 내놓으면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로봇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휴머노이드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지금 현재 많이 있지만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는 테슬라밖에 없어서 이거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나와도 어디다 쓰느냐 수요가 그 공장마다 다 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자기네 공장에서 아틀란타 공장에서 넣는다고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머리 이거를 구글 로보틱스에서 같이 개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폭등. 왜냐?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회사, 피지컬 AI 회사로 나오면은 현대차가 이제 원픽으로 뽑힐 수가 있겠죠. 테슬라와 함께. 완전히 카테고리가 바뀌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시가총액이 1.4, 1.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그냥 자동차 회사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테크 회사 밸류에이션이잖아요. 현대차도 이 아틀라스 어떻게 보면 인수를 잘한 건데 이 인수를 잘해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 글로벌하게 노출이 되면서 이거 휴머노이드 시대에 어느 회사에 지금 투자해야 되는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좀 그 밸류에이션이 레벨이 바뀔 수 있다. 그 전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그거 하나 이벤트 하나 가지고는 쉽지 않죠. 근데 앞으로 그 행보에 따라서 아틀라스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정의선 회장님은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에서 모터스를 빼고 싶어 하세요. 원래 현대차 우리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고 인프라 회사라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더 현대로 바꾸고 싶어 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백화점 이름이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자동차를 떼고 싶어 하는 회사다. 현대, 주육스, 웨이모 이번에 나왔습니다. 뭐 전시장에 나왔다. 아실 거고.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은 사람들이 요즘 뭐 AI 때문에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이고. 여기 LVCC라고 하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전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웨스트홀이라는 데 자동차 전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죽스는 지금 라스베가스에 이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에 나하고 타봤어라고 간증하는 그런 포스팅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녔고요. 이제 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웨이모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지금 10개 도시인데 11개 도시로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11개 도시에서 운전사가 없는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죽스는 라스베가스에서 그걸 시연한 거고요. 라스베가스에서 200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서 뭐가 다르냐? 실제로 돌아다니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라이다가 몇 개 들어가고 레이더는 몇 개 들어가고 센서는 또 몇 개 들어가고 그 업체는 뭐야?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센서 없이 뭐 일론 머스크는 뭐 레이더 라이더 없이 뭐 센서를 하고 있고 또 그 뭐 웨이모는 뭐 라이다 이렇게 장착하고 몇 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거 이제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이걸 돌리는데 얼마인가? 그 다음에 택시를 돌리는데 얼마나 지금 사고가 안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돌리는데 사고 안 돌 얼마나 많은 운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획득을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가? 이걸로 사람들이 관심이 바뀌었어요. 이제 웨이모나 죽스는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주변의 마곡에 지금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또
로보택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로보택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도로를 설계를 해야 될까? 사람하고 어떻게 이거를 사람이 충돌하지 않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운영을 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완전히 로보택시로 인해서 이 도시 모습이 바뀌고요. 또 산업 구조가 바뀝니다. 샌프란시스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택시 운전기사도 운영도 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데 그런 오퍼레이션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 도로를 잘 아니까. 심지어는 웨이모 이런 직업도 생겼어요. 웨이모 문 닫아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택시에서 내려오지 그냥 가. 문 안 닫고.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 줄 알고. 자기가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을 안 닫으면 안 떠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웨이머가 고용해가지고, 문 닫아주는, 이 잡이 생겼습니다. 이 로보택시가 많은 일자리를 낳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기에 들을 수 있는 말은 이 로보택시가 실제로 이거 저희가 다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도로의 모습이 바뀌고 산업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삼성전자도 이번에 또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LVCC,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의 센트럴의 가장 큰 홀에 가지고 있었는데 위노텔로 빠졌어요. 예, 그게 또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렇게 뭐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라는 타이틀로 뭐 냉장고, 세탁기, 이게 침대, 그리고 세탁기, 또 냉장고 이런 거 전시했어요. 그러다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삼성전자 보고 나와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하면 삼성 망했어, 삼성 망했어. 항상 다 똑같이 삼성은 안 돼, 삼성은 안 돼. 재미없으니까. 응?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현대차 와우 하지만 삼성은 쩌쩌쩌쩌 하면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삼성 관계자들 아니면 똑같은 뭐 국회의원이건 뭐 대학생이건 볼 게 없다. 삼성은 성공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삼성의 목적은 삼성은 원래 지루한 혁신을 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지루한 회사예요. 놀라운 회사 아닙니다. 삼성이 제품 나와가지고 와우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응? 와우 하게끔 시킨 거 말고 삼성에서 와우 좀 해주세요 이거 말고 삼성은 항상 지루한 혁신을 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삼성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혁신보다는 지루한 혁신이 일지언정 사람한테 꼭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좀 혁신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은 성공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삼성이 이번에 추구한 게 앰비언트 테크놀로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AI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I라고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보면은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 AI 뭐 들어간 거 알게 뭐야 이게. 사람들은 관심 없다는 거지. 그냥 AI가 눈에 보이건 말건 나를 그냥 알아서 도와주라. 라는 그래서 컴패니언인 거고 그게 이제 삼성의 주로 이제 메인 토픽이죠. 이게 이제 앰비언트 테크놀로지 하는 게 이제 삼성이 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제는 이제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주겠다. 사람들의 이제 AI로 인한 사용자 경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 사람들이 AI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제품이라고 사놓고 속아본 적이 많아, 그동안. AI 뭐 스피커, 그 다음에 AI 뭐 로봇 하나씩 샀는데 제대로 작동해 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내세우지 않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동반자, 사실 AI가 그렇게 AI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AI가 숨겨진 그런 기능으로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게 이제 삼성의 얘기고요. LG는 LG는 지금 사실 그 LG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만 지금 LG는 어렵다 그 얘기가 굉장히 전자가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LG전자 뭐 OLED TV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OLED TV를 지금 LG에서만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지금 안 나오고 또 LED 계열의 TV에 좀 밀려 있는 건 또 사실이죠. 그리고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TV 산업하고 TV하고 가전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으로 보면은 좀 황혼기에 와 있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3, 40대 젊은 산업이 아니고 우리 가전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6, 70대 황혼기에 있는 산업이 아니냐. 그리고 클로드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눈 굉장히 보기 굉장히 뭐 의미 있게끔 나왔지만 뭐 가상으로도 종말 이러면서 제로 레이버 이렇게 토픽도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집에 이 휴머노이드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공장보다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거는 좀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시사점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토픽 시사점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음, 피지컬 AI의 캠브리안 모멘트입니다. 뭐냐면 캠브리안 모멘트가 뭐냐면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생물 시간에 이제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삽엽중이 이제 삽엽중 이게 두 눈이 생기면서 이제 먹을거리를 막 찾아다니기 막 시작하면서 이제 종의 폭발이 일어나고 다양한 종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이런 그런 천만 년 정도? 30억 년 만에, 40억 년인가? 30억 년 만에 처음으로 조개 폭발이 나왔던 천억 년, 있었던 게 이제 캄브리아기라고 하는데 그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가 있죠. 그 캄브리아기의 종의 폭발처럼 이번에 피지컬 AI가 다양한 로봇들 아까 동영상에서 보였지만 다양한 로봇들이 보이면서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또 스마트홈, 인더스트리얼 로봇처럼 다양한 피지컬 AI가 나왔다, 로봇이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캄브리안 모멘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핵심 브레인은 엔비디아요라고 하는 게 이제 젠슨의 목표죠. 이렇게 1년 만에 지난해에 작년에 이렇게 젠슨 CEO가 요 그래프를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역사 히스토리거든요. 2012년에 알렉스넷에 저기 지포스 GTX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했던 AI 칩으로서의 GPU였는데 퍼셉션 AI 지나서 제너레이티브 지나서 에이전틱 피지컬로 갈 거야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종일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만큼 변화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머노이드 강조하겠지만 이제 쇼보다는 어떤 실용적인 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인 휴머노이드로 논의가 급격하게 넘어간 게 이번에 특징이었어요. 1년 만에. 뭐 그만큼 이제 저번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차이나 쇼크입니다. 차이나 쇼크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TCL 자리에 이제 그러니까 삼성 자리에 이제 TCL이 들어갔죠. 이 TCL을 보면서 뉴 파워 레이아웃 이렇게 외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15년간 저는 이제 15년간 여기 CES에 갔었는데 이 자리에 삼성이 아닌 TCL이 나왔던 것도 처음이었죠. 여기 자리에.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휴머노이드 중에 거의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베네치아 엑스포 1층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유레카 파크였지만 2층에 있었던 뭐 홈 IoT, 헬스 한 3분의 1은 중국 업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그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왔죠. 중국 그냥 왔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중국은 비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비행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많아.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비행기로 못 오면 걸어서로도 올 기세였어요. 배 타고도 오고 걸어서 태평양 걸어서 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과 중국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타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중국 애들은 비자를 안 줘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많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렇게 왜 그랬을까? 응? 산 건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미국으로 왔는데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 신년사를 제가 따와봤습니다. 이거 신년사예요. 아시겠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올해가 15차입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5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돼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신질 생산력이에요. New Quality Productivity입니다. 신질 생산력, 여기 나온 대로. 예. 신질, New Quality 생산력, Productivity.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야, 이제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응? 고품질 발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지금 중국 인민들만 즐겼던 이 고품질 가격은 저렴하고 이 퀄리티 좋은 우리의 전자제품들을 왜 중국 인민들만 즐기는가? 전 세계 인민들이 즐기도록 하세요. 이겁니다. 한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이제, 이제 많이 중국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작년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와서 왜 이렇게 많아? 물어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나가라고 한대요. CS 나가라고. 못 나가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보조금 준대요. CS 나가라고 보조금 줍니다. 내년에 아마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오면 또 중국 얘기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응? 중국 또 내수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좀 5% 경제 성장 5% 넘냐 마냐 막 이러고 있죠. 중국은 내수 시장 치열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레드 쓰나미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한 동계올림픽 그죠? 동계올림픽이 여러분 TCL이 공식 스폰서예요. TCL이 삼성 있지만 TCL이 올해 올림픽 그다음에 2028년 LA 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어, 세 번의 올림픽에 TCL이 후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월드컵 하죠. 월드컵에 아까 얘기 나왔던 레노버 기조연설했죠. 그 다음에 하이센스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하이센스가 월드컵 공식 스폰서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TCL 막 TV 막 광고하는 올림픽 보면서 TCL이 한국 제품인 줄 알 거예요, 이제. 그래서 TCL 근데 가격이 싸. 코스트코 갔더니 가격이 삼성 LG의 3분의 1 절반 가격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올림픽에서 봤어. 월드컵에서 봤어. 그럼 여러분들 뭐 사시겠습니까? 응? 삼성 LG는 그 개념으로 보면은 미국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 LG 아는 브랜드인데 너무 비싸. 중국은 화질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절반이야. 이거 블랙 프라이드 더 떨어져. 이렇게 사죠. 아무 생각 없이 사게 되죠. 그 결과로 지금 TV 시장 북미 TV 시장 2위가 TCL 넘어섰고 1위는 삼성이고요. 저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황혼이냐고 한국 가전산업과 일부 산업이 이 황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쓰나미처럼 몰고 올 겁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풀스택 AI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풀스택은 이렇게 이 모든 요소, 이 스택이라고 하죠. 모델, 컴퓨터 모델, GPU 여러분들 요즘 많이 귀 따갑게 듣고 있는 이 GPU 요거, 그 다음에 뭐 NPU, 리벨리온 이런 거, 그리고 가속기, 엑셀러레이터, AI 컴퓨팅, 소프트웨어, 운영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운영 전략 다 다른 것들이죠. 그죠? 다른 것들인데 이거를 다 제공을 해야 기업들이 사요. 그래서 CES에 나온 대로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같은 회사들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회사들이 다 풀스택으로 가는 겁니다. 풀스택 뭐냐? 반도체 칩도 있죠. 엔비디아 칩 있죠. AMD 다 칩 회사들이죠. 소프트웨어 자기 것들을 하고 있지. 플랫폼 아까 다 말씀드렸죠. 또 서비스까지 다 가죠. 구글 그죠? TPU 소프트웨어 자기네들 거 가지고 있죠. 플랫폼 많죠. 서비스 더 많아. 어? 이 전체적인 풀스택 경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개별 업체들끼리 제가 정말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경쟁 상대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 AI는 우리가 하나 단일 제품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 미국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미국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나 IP를 다 한국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단일 기업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AI에서는. never, ever. 안 됩니다. 풀스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 우리는 데이터 센터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고요. NPO 회사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고 운영보안 회사 다 개별적으로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들이 다 각자 놀기 때문입니다. 각자 놀아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트렌드야. 핵심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제발 혼자 싸우지 마라. 뭔가 얼라이언스 맺고 한국에서 싸봐야 뭐하냐. 밖에서 글로벌하게 미국, 중국 대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운영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인프라를 하면 이제 앞으로 인프라 설계한 다음에 이제 운영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좀 구글 그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의 핵심이 이제 오퍼레이션 운영단으로 넘어가고 ROI 나오고 그게 좀 핵심이에요. 이미 운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AI 팩토리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회사가 지금 애저 클라우드 하잖아요. 이제 AI 팩토리 회사로 넘어가요. 지금 다 빅테크 회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단, 큰 인프라단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거 사실 뭐 자동차가 뭐가 나왔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도 어쨌든 컴퓨팅 플랫폼이다. 자동차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홈 기기를 넘어가지고 상행인지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저같이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또 이제 헬스케어, 롱제비티 이번에 큰 트렌드인데요. 이것도 다 사람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자동차, AI 그런 걸 뿐입니다. 제미나이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미나이 폰이 갤럭시인 거고, 제미나이 자동차가 웨이모인 거고, 제미나이 로봇이 아틀라스일 뿐이에요. 예. 지금 그거를 구글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예측은 내년 이맘때쯤 아니면 올 연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저는 구글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를 넘어서 구글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구글은 지금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손재건이 아니고 더미크가 아니죠. 정리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인간지능으로 예측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텐데요. 내년에는 컴퓨트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아니라 이제 컴퓨트 일렉트로닉 쇼. 그래서 그야말로 AI 인프라스트럭처 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차이나 일렉트로닉 쇼가 될 것이다. CES가 내년에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뭐 2배 이상 나올 것 같다. 현대차가 재미 봤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재미 볼 만한 회사들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미나이 내년에 아마 더 좀 부스를 만들어 올해 없었거든요. 나올 것 같고 기록형 AI 기기가 내년에 AI 하드웨어가 cambrian 모멘트에 편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빙산이 있습니다. 제가 CES에서 본 제가 눈으로 목격한 분석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본질이다. 제가 질문을 이랬습니다. 이 드림이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드림이라는 회사는 로봇 청소기 회사예요. 그리고 로보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로보락은 1위 회사고요. 드림이는 3위 회사예요. 이 3위 회사인 드림이가 이번에 네뷸라라는 슈퍼카를 내놨어요. 이거를. 물론 이거는 지금 모겁이에요. 가진 않아. 근데 내년에는 내년에 쇼를 할 거예요, 얘네들이. 뻔하죠.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를 보여주겠지. 올해 이거를 앞에다가 딱 전시를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슈퍼카를 만들지? 이게 이제
의문이었어요. 질문이었어요. 슈퍼카 자동차 애플도 못 만드는데, 삼성도 못 만드는데, LG도 못 만드는데,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들었건, 응? 만들다가 실패했건, 애플도 못 만들고, 다이슨이 청소기 회사였는데 이거 만들려다가 실패했어요. 응? 근데 중국 회사는 만들어. 샤오미 아시죠? 샤오미. 샤오미가 전기차 만드는 건 아시죠? 예.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은 사실 잘하죠. 그냥 하나 보다. 그냥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마일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 겁니다. 스마일 커브. 이게 이제 그동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이론이죠. 스마일 커브. 부가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이론입니다. 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게 특허 및 기술, 브랜드 서비스. 그죠? 애플 대표적인 회사고, 그리고 이제 R&D, 마케팅 이렇게 서비스 처음에 이제 제조단에서 가면은 그 회사 또 기획, 특허, 기술, R&D죠. 제조, 그다음에 서비스가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죠. 요 라인입니다. 제조가 가치가 낮아요. 그죠? 왜냐면 제조는 어 모듈링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치가 낮으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를 했죠. 그거는 폭스콘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애플 아이폰 대리를 비교해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이폰이 이렇게 나온 아이폰 아이폰 나오면서 제조를 이제 그 중국의 폭스콘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국 서양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착취국가, 노동 착취국가, 저임금에 밥도 안 먹이고 나쁜 놈들, 중국 나쁜 놈들 이러면서 착취 이러면서 우리도 뭐 그래서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제조가 다 우리도 삼성전자도 구미 공장에 있다가 또 중국 공장 갔다가 베트남 공장으로 또 레이버 코스트 따라가지고 간 거고 우리도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이 아까 스마일 커브 이론에 따라서 이게 에이서 회장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이 스마일 커브에 따라서 이 생산은 보내고 우리가 R&D라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지금도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요 애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를.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고 있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상식인 가치사들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지금은 그 균열이 나고 있는 거지만 아이폰이 다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연결 다 있죠. 근데 이게 중국 업체들이 이제 20년간 이렇게 비난을 받고 또 업신여기면서 하다 보니까 20년간 제조를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이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일기 때부터 2016년부터 중국하고 절단하면서 중국이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해 이제.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것도 우리 거. 연결성 이제 우리 거. 그래서 6G, 5G, 5G, 6G 막 투자하고 센서 원래 중국 거. 배터리 중국 거. 연산 요거는 우리가 안 되니까 중국 애들 요거 안 되니까 우리 좀 더 해 이거. 한국 사람들 데려와. 미국 애들 데려와. 미국에 공부하던 애들 다 데려와. 이거 만들어. 이렇게. 소프트웨어 만들면 돼. 지금은 이거 다 만들어요. 이걸 중국에서 다 만들어서 이 논리로 컴퓨터 만들고 스마트 TV 만들고 로봇 만듭니다. 그동안 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조롱당하면서 만든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전기차도 똑같아. 배터리, 인버터, 프로세서, 센서와의 결합이 노트북, 드론, 로봇, 스마트폰, 전기차야.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샤오미가 만들다가 전기차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 왜냐? 이 로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플라이 체인 다 알아. 중국 애들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조립 공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DNA가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컴퓨터화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은 이거를 뭐냐면 이걸 모듈러 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를. 모듈링, 이걸 조립하는 거. 원자재 히토를 이제 무기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뉴스 나왔죠. 그 반중 그 원자재 연합, 의장국 한국 그 나왔죠. 리튬 배터리, 그 다음에 원제품도 중국에서 만들어. 중국에서 최종 제품, 모듈러미들, 원자재까지 중국이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이게 지난 20년간
또 미국에 의해서 또 엑셀러레이션 하면서 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원재료와 최종 제품, 원자재와 최종 제품 사이에 가치와 혁신이 결정되는 중간층, 이 모듈러미들, 성능은 올리면서 원가를 낮추는 거, 이 복잡성을 여기서 이제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가치가 생기고 경쟁력이 된 거죠. 근데 우리도 한국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를 또 외국에 내보내고 대만으로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완제품, 반제품을 우리도 강국이었는데 가지고 있긴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노하우가 다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듈러미들의 강국이 이제 중국이 된 거죠. 이제는 샤오미 같은 경우도 모듈러 위주로 하다가 전기차. BYD는 배터리 만들다가 전기차. DJI는 따짱은 드론 만들다가 카메라. 그냥 단일 모델이 그냥 다하게 확장됩니다. 이 드림이는 이 모듈러미들의 뉴 플레이어였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드림이라는 있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CS 가기 전까지. 응? 근데 대형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전기차에 갖다 놓기 뭐 하는 회사냐 찾아보니까 이런 회사가 중국에 또 수두룩 빽빽해. 어?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의 음? 경쟁력이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이게 비행기도 만들잖아요. 미국의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중국 소유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쟁 무기도 만드니까 난리 난 거죠. 미국이 지금 계속 지금 트럼프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나쁜 짓을 계속 하잖아요. 응? ICE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거 챙긴다고 지금 계속 어제 가지고 광산 그런 것들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러다가 게임 끝나 보이는 것 같은 거지. 모듈러미들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 미국에서 만들어서 막아. 가져와. 미국으로 가져와. 우리가 모듈링을 하겠어. 라는 거죠. 중국처럼 모듈링을 하겠어. 근데 이번에 CES에서 확인한 겁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가치사들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뭐냐면은 R&D와 디자인이 가치가 높았는데 이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AI 때문에. 챗GPT나 클로드 또는 제미나이 딥 리서치 쓰면 리서치 해줘요. R&D 해줍니다. 디자인 특별한 사람들만 했는데 리서치, 컨설팅 특별한 사람들만 했는데 지금은 AI가 해줍니다. 이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응?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도 낮아지고 있어요. 없어지는 건 아니라 AI가 평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신에 생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응? 이제 AI로 생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AX지. AX. 각 영역에 특히 제조, 모듈러 미들 가지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부품 소재, 소부장, 또 한국 수많은 자동차 2차, 3차, 4차, 5차 협력업체들, 조선협력업체, 조선산업 수많은 협력업체들, 대한민국을 바쳐왔던 제조 강국. 지금까지 우리가 떵떵 떵떵까지는 하지만 아니 떵떵떵까지는 하지만 떵떵까지 할 수 있는 이 힘, 제조의 힘, AI를 만나서 이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왔습니다. 그게 바로 AI 모듈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듈러 미들에서 인텔리전스 미들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AI 컴퓨트, 그 다음에 모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지능이 탑재된 반제품 모듈, 완제품일 필요는 없어요. 반제품 모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됩니다. 이거 수출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를 장악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살 거대한 방법이에요. 거대한 길입니다. 이거 장악하면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솔직히. 휴머노이드 안 만들어도 돼.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칩만 공급하면 안 돼요. 이 반제품 모듈로 소프트웨어까지 공급을 해줘야 그게 대한민국 겁니다. 우리 이제 진짜 노동 안 해도 돼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이게 여전히 우리도 이제
계속 일하면서 돈 벌어야 돼. 뭔가 한국 사람들 금융으로 돈 벌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길입니다. 지금 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듈러미들이 모듈로 가면서 지금 가치는 올라가고 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렇게 가면서 아까 제가 자율주행차 얘기했지만 로보택시 얘기했지만 운영에서 돈 벌어야 되고요. 데이터 수익하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전히 우리 부품만 팔다 끝나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2대, 3세 회사 넘겨줄 고민하고 계시는 회장님들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가시다슬이 평탄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예. 이게 여기까지 제가 빙산의 일각과 거대한 산업의 흐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음? 이 뉴스 보셨죠? 음. 아틀라스 들이지 마. 아까 제가 아틀라스 때문에 현대차 주가, 근데 현대차 노조는 한 대도 못 드러나. 그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 비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 결사 반대. 응? 대통령이 해본 말을, 대통령이 뭐합니까? 이 로보택시 한 대도 없어요. 어? 왜 한 대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어? 우리는 알고 있지. 왜 로보택시가 없는가? 택시기사 분신하셨어요. 그때. 어? 이거. 또, 지금 FDA에서 이번에 규제 해소한다고 CES 때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결을 한 거죠. 삼성 제가 웨어러블 차고 있는데 삼성병원에서는 되지 않아요. 어? 전자업체는 전자업체 따로 놓고 병원 따로 놉니다. 지금. 아시죠? 다들? 왜 그런지 알죠? 우리가 거대한 바틀렉은,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이기심에 있는 거고, 우리의 갈등에 있는 거고,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너 죽고 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타협하지 않는, 응?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만약에 우리가, 어, 노조가, 노조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로봇이 한국 공장에도 못 들어가고 반제품도 못 들어가고 또 AI 모듈 만들었는데 다 해외 수출하고 해외에서 사주지 않고 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예측 가능한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예측 가능한 기사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드세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우리의 모습들 예. 타협이 안 되잖아. 택시 타협이 안 되잖아 지금. 병원 의사 타협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술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이 순간 이후에도 이게 안 되면은 대한민국 힘듭니다. 저는 CS 트렌드 이런 게 매년 보지만, 저는 뻔히 보여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안 되는 것도 보입니다. 그게 기술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미국 저러고 있는데 우리 다 분석하고 있지만, 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말씀드린 대로 운영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레벨인 거고, 우리 기업에서는 AX 얘기하고 돈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예. 나로부터 나온다. 이게 제가, 어, 우리 회사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더라. 응? AX 얘기하지만, AI 도입 얘기하지만, 다, 기술 얘기하면은 다 실패해요. 모든 게 오퍼레이션이고, 모든 게 운영입니다. 우리 회사를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들어가서. 어디가 바틀렉인지. 거기서부터 AI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판단이 늦거나 반복되거나 틀린 지점이 어딘가. 지금 그 로봇이 앞으로는 로봇이 만들고 지금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끼리 막 대화하잖아요. 지금 몰트봇 나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그 에이전트가 그동안 숨겨져 있다가 이제 딱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죠. 지금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이제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순간이죠. 로봇이 이제 객체화되는 거고 로봇이 하나의 이제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럴수록 사람이 에이전트가 돼야 돼요. 진짜로.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동화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야. 이런 거. 응? 판단을 자동화하고 이거를 만드는 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AX의 시작일 겁니다. 그래서 AX 뭐 부서에서만 시키면 안 되고 특히 뭐 전사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부서에서 점진적으로 이뤄내면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AI는 진짜 조직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로 결국은 돌아갈 거고 사람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대한민국 뭐 테크 트렌드 또 트렌드가 이렇다 뭐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람일 거다 리더십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나왔거든요. 예, 요 책에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도 예, 교보문고와 예세시사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